예, 경기 변동인데요. 경기 변동은 실제 우리 아마 거기 뭡니까 천재 문제 앞에 보면 저기 몇 페이지면 54페이지죠? 앞에 그 이 핵심 포인트 있을 거예요. 핵심 포인트 이거 마시면 실제 이런 거 마시면 되겠죠.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다. 절대 이 말 대신 토지 경기나 재건축 경기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문제를 풀 때요. 자, 두 번째 보니까요. 이거 쭉 연결해 볼게요. 여기서. 두 번째는 부동산 경기는 뚜렷하거나 분명한 건 아니죠.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 부동산 경기는 항상 이제 이건 아셔야 돼요. 부동산에서 절대 전국적 일률적이라는 용어 쓰면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어디든지 이런 말 못 쓰게 돼 있어요. 항상 지역적이면서 뭐가 있습니까? 개별적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경기는 자 항상 비교할 일반 경기 비교합니다. 했을 때 어쨌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진폭도 훨씬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예를 봤을 때 요거 마시면 되죠. 부동산 경기는 진폭이 훨씬 더 크다. 혹시 요 큰 이유를 묻거든 딱 한 개만 기억하시라고. 영속성과는 관계없다.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왜 그런가? 우리 부동산 경기가 진폭이 더 큰 거는 뭐 있습니까? 물건, 즉 집 만드는 시간 이 분필보다 훨씬 더 장기죠. 장기는 결국은 이 말 같은 말은 뭐냐? 결국은 내구성 또 같은 말 뭐 있습니까? 타성 기간 길다, 공급은 장기 말인데,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영속은 토지에 대한 특성이잖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죠. 그러니까 절대 영속성만 아니면 다 맞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기는 누가 더 기냐 묻거든 당연히 뭐 있습니까? 부동산 경기 몇 년이죠? 20년이죠? 일반 경기는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 그림이 대칭이 비대칭이에요. 또 오히려 이 말보다 훨씬 많이 묻는 게 회복은 상당히 뭐야? 느리지만 호텔은 뭐합니까? 급소가 돼. 이런 게 중요하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요거 묻는 거요. 경기 측정 지표는 수요, 또 뭐죠? 공급, 가격이다. 그러니까 항상 시험나서 이러이러한 건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했으면 절대 우리 전에 문제 풀었지만 실제 수요, 공급 등이 안 나오죠. 이 말 대신 거래량, 착공량 나오거든요. 그럼 거꾸로 하자고. 웬만한 지금 다 맞거든, 이거. 이러이러한 건 부동산 경기 측정비 활용되고 있다으면 다 맞는 말인데, 측정 지표를 활용하지 않는 게 세 개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암기하셔야 돼. 자, 첫 번째, 도심지의 재개발. 두 번째, 소득 수준. 그다음 세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요. 산업의 인구 동태. 거꾸로 생각해. 요것만 아니면 다 맞아. 근데 조심할 건 소득은 맞는 말이야. 소득이 많아지면 그러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주택 수요 많아지면 경기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소득 수준이 곧 이게 경기 측정 지표 관계는 없습니다. 만약 소득 수준이 연관되어 있으면 강남 지역은 매번마다 호경기예요. 그건 지역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도심의 이 재개발은요. 우리 정부 정책의 도심의 재개발할 목적은 뭔지 압니까? 소득이 낮은 분한테 임대주택 등을 지어줄 목적이 있어요. 이게 목적이. 임대주택 지어주면 이게 집값 올라갑니까? 오히려 떨어진다고. 산업의 인구 동태를 한번 물어보자고. 2차 산업이 3천 인구가 있죠. 2차에서 3천 넘어갔는데 3차 산업으로. 그러면 이게 그 지역의 경기가 좋아지는 게 나빠지는 거예요.
2차 산업에 있는 노동자와 서비스 넘어간 좋아지는 나빠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겁니까?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거제도 같은 경우는 달라지는 거지. 이런 거 자체가 경기 변동 측정 못 한다는. 그러니까 나오면 나 같으면요. 요것만 기억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몽땅 다 맞는 것 읽어보겠다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이 말 중요한 거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무슨 관계? 시간적 관계를 가지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제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가보죠. 첫 번째, 주거는 무슨 경기, 무슨 다시 주거부터 하지 말고 주식부터. 주식은 무슨 순환, 그 다음에 부동산 무슨 순환, 호순환. 그 다음에 이걸 용도별로 구분시키면 이 주거용은 무슨 순환, 역순환. 그 다음에 상업은 무슨 순환, 상업 공장은 동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경기는 경기 순환 이외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있다 없다.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있습니다. 이런 걸 그냥 그대로 시험 낸다고. 지문상에서. 첫 번째 문제 이거죠. 우리 순환적 경기 변동, 순환적 경기 변동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계절마다 온다. 계절적. 뜻하지 않는 사건이다. 무작위 같은 말이 불규칙적.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장기. 장기 같은 말이 뭐요? 이런 건 주로 시험 내면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거 시험 내거든요. 내는데 우리 보통 이건 빼버려요. 큰 의미 같이 말기에는. 그냥 단지 이거 마시면 돼. 장기적 또는 추세 경기 변동도 부동산 경기 측정지표를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거 마시면 되지. 나머지는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거 물었을 때 우리 계절 항상 뭐 들어야 됩니까? 반복적이지. 특정 계절마다. 3월마다 5월마다 봄마다 했을 때 반복적 이런 말로 하면 이건 계절이야. 얘는 뭐요? 무작위는 대부분 다 묻는 게 정부, 정책.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천재지변. 혹시 문제에서 일시적이 나오지. 이건 전부 다 다른 말 무작위야. 또 얘는 뭐 있습니까? 지속적 요 말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이건 추세 변동 생각하시면 돼. 순환적 변동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순환적 변동은 마치 경기가 이렇게 사이클 변동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경기 가장 좋은 걸, 자, 여기 서서히 떨어지죠? 이걸 뭐라고? 호택. 가장 나쁜 게 뭐요? 하향. 그죠? 서서히 좋아진다. 이게 뭐라고? 회복. 가장 좋다. 이게 뭐라고요? 그럼 공부하실 때 이거 굳이 후퇴, 하향, 그 다음에 회복, 상향을 구분하지 말고 요 같이 생각하고 경기 나쁜 거 좋은 거 생각해 버리자고 문제 풀 때. 뭐 다른 건 기본 내용 알 건데 요거 두 개만 생각하자고. 자, 과거 사례 가격. 그 다음에 누구 중심 시장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요거 두 개만 좀 정리하세요. 누구 중심 시장이냐. 자, 이런 결과 뭐 있습니까? 경기 나쁜 거 아니에요? 이 말은 과거에 상향에 1억에 매매된 건 후퇴는 잘 받아봐 1억 아닙니까? 이건 상한선, 하한선. 상한선이죠? 과거에 있는 가격이. 그래서 상한선이다. 이건 하한선 되겠지. 경기 나쁘면 물건 내놓는 공급자, 살 수 있는 수요자 누가 더 많습니까? 공급자지. 공급자. 그죠? 거래 성사할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매수자. 얘는 뭐요? 매도자죠.
이렇게만 정리하시라고. 거미집은 제가 좀 이따 문제 풀면서 하겠습니다. 거미집 별도로 볼 거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최근에 가장 많이 묻는 게 뭐냐, 이런 걸 얘가 제일 많이 물어 문제에서.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제목이 훨씬 제일 많이 나온다 문제에서. 근데 참고로 있죠, 얘는 틀린 데 많네. 이 까딱하면 이게 답이 이 제기하면 확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쉽게 답 못, 이거 틀린 데 못 낸다고.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아주 초기 나왔을 때 이걸 이렇게 장난친 적이 있어. 근데 이건 다 뭐, 이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이러이러한 것은 부동산 경기 측정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했으면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버리라고. 그래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 이 최근에 문제 될 수 뭐 있습니까? 답이 딱딱 부러져야 돼. 그냥 두리뭉실하면 이게 다 이 제기되거든. 제기되는 순간 하여튼 요새 우리 수험생 워낙 똑똑하잖아. 딱 이게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인터넷 딱 치죠. 구글에 딱 치면 그걸 좀 나와. 그 논문이 나온다고 이게. 그냥 그들 들이밀면 할 말 없다고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통과시켜버려서 관계없을 거야. 다만 뭐 이런 쪽에 이제 뭐 내용과 장난치겠죠. 그죠?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경기번은 좀 조심할 건 요것만 좀 확실히 보시면 뭐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오히려. 자, 일단은 우리 거기 뭐 있습니까? 천재 문제를 먼저 풀고 있죠. 안에 있는 다시 문제 풀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히려 생각이 것 같아. 기존 어떤 잣대로 먼저 내 기준을 딱 세워야 될 것 같아. 세우고자 우리 저기 뭐 있으면 문제 풀어보면 이게 문제 옳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55페이지 문제 2번요. 네, 우리 과거에 12회 때 시험 나왔던 건데 문제 좀 괜찮은 문제 이건. 경기는 주로 무슨 경기? 건축이죠.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넘어가서 3번, 4번, 5번 요 두 개 같은 거요. 그 두 개가 뭐냐? 요거 묻는 거요. 요 내용.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 일률적이 아니라 지역적 개별적으로 거기 있는 4번, 5번 지정된다고. 그죠?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 같은 도시라도 지역마다 분명히 다른 현상 보이는 거죠. 같으면 5번이요. 자,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6, 7, 8 같은 거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8번을 해결하자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다르게 진폭도 얼씬 뭐요? 불규칙적이고 불안정적이죠? 또 반복합니다. 순환된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9번은 뭘 묻는 거예요? 예, 다른 진폭이 크다는 거지. 그죠? 팽창 국면과 위축 국면의 차이가 크다 이 말이 9번, 10번 같은 거예요. 진폭이 더 크다. 11번 진폭이 더 큰 이음보다는 절대 영속성 없으면 다 맞다 생각하세요. 다 통용되니까. 뒤장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12, 13, 14 여기까지 12, 13, 14인데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 딱 묻죠. 무조건 통과하시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거기 있는 12번 뭐 건축 착공량은 공급 아닙니까? 거래량은 수요 아닙니까? 그 수요 공급을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아시면 일단 이건 12, 13, 14는 거의 틀말 내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15번과 좀 미미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동네인 사람이 경기에 좋아질 거 얘기한다면 집값은요 올라간다죠. 그래 아시고 그 다음에 쭉 가서 19번부터 23번까지 여기 있는 요거 묻는 거지. 요거 이 한때는 여러 번 시험 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안 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두 개 풀게요. 자, 19번 주거용은 일반 경기 역순환이죠. 그 다음에 22번 산업용 산업이 상업이나 공장입니다. 이건 동시관계죠. 그 다음에 23번요. 자, 이 말이 이거요. 이거 볼래요? 때에 따라 부동산 경기는 보세요. 회복은 얘보다 빠르거든 이게. 이게 선행이라고. 꼭지는 같이 움직이거든. 이게 동행이야. 뒤에 따라가죠. 호행이에요. 여기 반대죠. 역행이라고. 얘는 지멋대로 움직이거든. 독립적이고. 그래서 원칙은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순환적 사이클을 갖고 있지만 때 행이란 하나의 국면이야.
그래서 선행도, 역행도, 후행도 독립적일 수 있다. 23번 좀 기억하시고요. 자, 실제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물었던 25번부터 저기 있는 32번까지입니다. 이걸 제일 많이 물었어, 문제에서. 25번 부동산 경기 순환 이외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죠? 그걸 아시고 28번 핵심 정부 대책라이지 정책이지 무작위. 29번 DTI 정책이죠. 불규칙. 30번 방학 때 원룸 이건 계절이죠. 31번 매년 이게 핵심이에요. 매년 이게 계절이죠. 그 다음에 32번 반복적인 키워드야. 계절이고 흐려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D장으로 갑니다. 좀 조심할 건 이러면 33번과 35번 이거 두 개 비교하시라고. 그러니까 33번은 이런 4개 국면이 있다 이거고 35번은 뒤에 뭐라 했으면 순차적 이게 중요하다고. 순차 순환한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제일 먼저 뭐 상향 뒤에 뭐 나와야 돼? 호태 뒤에 하향 뒤에 회복이지? 이런 걸 가끔 시험 내. 그러니까 순차적이라면 있냐는 잘 구분하시라고. 35번처럼. 그 다음에 자 30 뭡니까? 저기 있는 6번부터 43번까지 그냥 한 두 개 풀게요. 자 36번 상승국면 누구 시장? 매 누구요? 매도자지. 자 38번 갑니다. 자 상한선 된다. 이건 경기 좋은 거 나쁜 거. 나쁠 때지. 나보다 하향이죠. 그 다음에 쭉 가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네. 자 거미점은 제가 좀 더 문제 풀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 자 책의 42페이지부터 42번 문제. 자 1번 옳지 않는 거 상승과 하강의 지속적인 반복 맞추죠? 자 2번 갑니다. 2번 통과. 2번 핵심이 뭐야? 건축경 핵심이야. 3번은 그와 같이 시험 나왔는데 우리가 가까이 나왔지만 회복기 누가 나옵니까? 끝에 뭐라 있으면 순차를 중요하다고. 회복기 뭐 나야 돼? 상향 뒤에 호태 뒤에 하향 나야 되죠? 4번 가볼까요? 부동산 경기란 순환적 국면 이외 별도의 안정 국면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죠. 5번은 읽어보시고 자 43번에 1번 갑니다. 1번처럼 뭐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건축 허가량 택지 분양 실적 있죠. 이런 게 경기 변동 예측할 수 있는 선행이라는 의미 갖지 말라고. 이 핵심이 뭐야? 경기 측정 지표들 이렇게 하시라고. 어떤 책에는 아마 이용한 것 같은데 이게 선행이라는 지표가 이게 잘못됐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니엄 2번 가면 2번도 보세요. 쭉 나있죠? 나와 있는데 거기 뭐 있습니까? 매매량 수요, 거래량 수요, 등기 실적. 이거 매매된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죠? 취득세도 뭐 있습니까? 취득세도 물건 사는 수요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야. 여기 보세요. 보고등 요거 있죠. 요게 아니면 다 맞는 거야. 다른 건 틀림을 낼 수 없거든. 그 다음 자 3번도 OX 맞죠? 그죠? 착공량이 뭐요? 공급. 미분양 제휴량도 공급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4번 가격이 상승하면 이런 곧 경기 좋은 거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냥 넘어갔는데 가격이 상승했다 부동산 경기가 좋단 말이 이론상 맞는 말 아닙니다. 그래 아시고 그 다음에 5번요. 순환적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을 수 있죠.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4번 갑니다. 자 43 1번 가볼게요. 뭐 나와 있습니까? 회복. 여기 보세요. 회복이다, 하향이다,
상향 라이즈. 이거 뭐라고? 순환적이야. 그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LTV 디테일 규제. 정부 정책이지. 그거 뭐 나와야 돼? 무작위적이지. 3번. 매년이 키워드야. 매년이. 계절적이지. 자, 네 번째 불규칙이 뭐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거죠. 같은 말이 뭐죠? 비순환적 경기 변동. 같은 말? 같은 말 뭐요? 예, 무작위적 경기 변동. 이런 비순환 같은 말이야. 비순환, 불규칙.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무작위 같은 말입니다. 5번 갑니다. 키워드 뭐 있죠? 주기로. 방을 주기로 했죠. 반복이지? 요건 뭐요? 계절적. 자, 45번 1번 갑니다. 팽창과 위축 국면 같은 말 진폭이 커다 놔야 되지. 그죠? 그 다음에 2번 타성이 길다. 3번 4번 갑니다. 부동산 경기는 반드시 뭐요? 예, 국지적으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확산.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원칙은 지역적인데 시간이 경과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요. 그건 따로 기억하시라고. 원칙은 지역적 개별적이지만 시간이 경과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까지 좀 기억하시라고요. 5번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한다. 이 말은 뭐 아까 했듯이 지역적이면서 개별적 묻는 거죠. 그죠? 자, 46번 갑니다. 1번 저점에 정점에 이르는 시간 짧고 정점에 저점까지 이르는 시간 길다. 참 이건 뭐 말이 애매하네.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저점에서 정점 가는 시간 느리죠. 오랜 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정점에 저점에 있으면 빠른 거 급속한 거지. 근데 그런 이제 개념이에요, 문제가. 자, 2번 후퇴 경기 나쁜 거지. 누구 중심? 매도자. 매수자지. 그죠? 과거 사례 가격은요? 상한선. 자, 2번, 3번 같이 보셔야 돼. 지금 경기 나쁜 거 그냥 묶어보시고 좋은 건 좋은 대로 보시라고. 4번 가볼까요? 상향 경기 좋은 거죠. 누구 중심? 매도자. 과거 사례 가격은요? 하한선. 됐죠? 자, 그래 보시고 나머지 읽어보세요. 자, 뒷장 48번부터 51번까지 거미집이론. 자, 거미집 갈 건데요. 예, 다시. 자, 우리 저기 있는 천재 문제에서 어디 보는가 하면, 예, 54페이지. 54페이지. 자, 이 거미집은 참 고민되는 거예요. 요 내는 분이 딱 한 분이 있어, 한 분이. 한 놈이지. 되고 있는 이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를 하여튼 시험 내면 이 꼬박꼬박 시험 내던 내 출제만 되면 하여튼 연이 시험 내, 이걸. 그러니까 이상한 심리를 갖고 있더라고. 지가 대학원생 논문 쓸 때 이거 몸에 거미집 쓰죠. 절대 안 받아줘. 그런 게 됐냐면서. 그럼 지는 왜 시험 내? 하여튼 좀 얘가 원래 전공이 이 학부과장이 경제학이 전공이거든. 이쪽이 자꾸 시험 내는 건데. 자, 일단 봐볼게요. 요거 한 3개 마시면 돼. 문제에서. 자, 딱 3개 기화 첫 번째 이겁니다. 기본 전제는 요게 우리 과거에 8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낼 수 있는 질문이 틀리게 낼 수 있는 질문이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수요이든 공급이든 오직 반드시 현재 가격에만 반응 보인다. 시장에 있는 가격에만 반응 보이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어요. 무조건 이건 기본 전제입니다. 자, 이런 거 쉽게 말해서 우리 전에 한번 설명했을 텐데 이렇게 반응 거 아닙니까? 우리 농작물. 특히 이제 이건 물건 완성기간이 오랜 기간 걸리는 물건이 있죠. 회인기간이 긴 상품이요. 농작물 같은 거, 부동산 등인데. 자, 우리 고추 여름이죠. 예, 3년 전에 보니까 고추 가격이 뭐 있습니까? 이건 완전
예, 고추 가격이 폭락했거든요. 왜 그래서 고추 양이 적게 많이 공급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고추를 짓는 농민들은 엄청 피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추 심겠습니까? 안 심지. 그 다음에 이제 2년 전에 보니까 고추 양이 턱없이 뭡니까? 적지. 고추 가격은요? 그 다음에 1년 전에 가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추가 폭등했죠? 그 이익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도나도 농민들도 고추 심게 되죠? 심은 고추 양이? 가격이? 이게 마치 거미처럼, 집처럼 이렇게 반복되는데 거미집 이론이라고 이게. 응? 이런 논리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농민들은 작년에 만들어진 고추 가격에만 항상 반응 보인다, 무조건. 근데 현대가 잘 안 맞거든. 통계 등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자, 일단 두 번째. 그러면 이걸 부동산이 접목시킵니다. 부동산 시장에. 자, 두 번째 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요는 현재 가격에 적극적인 반응 보입니다. 근데 공급은 요 말을 좀 기억하시라는 얘기. 얘 때문에 결국 모든 게 처음 나온다고. 현재 가격에 반응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 하는 그 다음 기 즉 미래 공급량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장난치고 장난쳐. 여러분 집을 만드는 시간 장기 단기? 장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기 해볼까요? 집값이 올라가고 지금 당장 저기 있는 공급 만들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게. 1년 또는 2년 시간이 경과된 후에 공급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나오던 요 말을 항상 잘하고. 얘 두 개야. 틀린 답 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 말은 수요는 현재 있는 가격이 적극적인 반응 보인다. 탄력 비탄력. 탄력이지.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공급량 영향 주는 거 아닙니까? 탄력 비탄력. 이런 것 때문에 이 뒷만 알 필요 없어요. 따라서 우린 단기는 이게 초과 수요, 그다음에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고요. 근데 장기감은요, 언젠가는 균형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큰 의미 갖지 말아요. 어쨌든 요거가 장난치게 돼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장난칠 게 뭐냐, 얘밖에 없다고. 이런 현상의 발생이 훨씬 더 많이 되는 것은 부동산 중에서 주거와 그다음에 산업용 중에 어떤 게 많이 발생하냐? 산업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왜? 주택은 주택 필요량을 예측할 수 있어. 어떤 걸 통해? 인구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래의 양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산업,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이나 공장은 무조건 뭐예요? 그 당시 시점 와야만 이걸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요거 틀린다면 딱 저기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얘 세 개야. 말로 물었을 때. 다른 건 절대 장난 못 친다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무식한 인간들이 이런 거 안 되고 있죠. 뭘 내는가 하면 이딴식 내고 있어. 이게 수렴형이냐 발산이냐 그 다음에 순환이 묻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게. 자,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봐선 그런 거요. 좀 미안한데 얘는 진짜 무식한 인간이에요. 아니 부동산 시장 올 수 있는 거 해야 되지 엉뚱하고 있냐요. 이 왜 경쟁을 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자, 해볼게. 최초가 이렇게 되면요. 요것만큼 수요가 있는 거지. 요만 공급이 있어. 그거 누가 더 많습니까? 공급이 더 많지. 요 초과 공급 발생한다 이게.
그 즉시 가격이 확 떨어진다, 이게. 그럼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요만큼 가격이 형성된다고. 되면 이제 뭐 있습니까? 요것만큼 수요 공급안에 초과 뭐 발생합니까? 그럼 가격이 올라가. 이렇게 하면 언젠가 여기 균형된다 이 말이거든.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수렴을 쓴다고요. 자, 보세요. 우리 수요는 뭐야? 부동산 수요는 반드시 현재 가격이 저가치 반응 보이게 돼 있어. 아니, 집값이 올라간대. 그럼 금방 수요 확 줄게 돼 있다고, 이게. 근데 공급 만드는 장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리 부동산에서 항상 이게 올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 반대인 이런 걸 가끔 시험 낸다고. 자, 수요가 이제 비탄력입니다. 예? 공급이 탄력이거든요. 뭐 이제는 뭐 거꾸로 된다고, 이게. 이렇게 점점 이 값이 커져, 이렇게 밖으로. 이런 걸 뭐라죠? 발산. 근데 반대로 기울기가 똑같으면요. 똑같으면 이게 이래 된다고. 항상 같이 움직여. 이 순환이거든. 자, 이거 고라프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냥 이렇게 암기하자고. 이걸 그냥 끝냅니다. 뭐 고라프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끝내자고. 수요가 탄력이면 뭐요? 수렴이고, 공급이 탄력이면 뭐요? 발산이죠? 이거는 이거요. 자, 기울기 같으면 순환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건 한 개만 조심하자고. 탄력성의 역수가 누구냐? 여기 기울기야, 기울기. 그러니까 최근에 이 더러운 놈들이 낼 게 없으면 이게 내고 있더라고. 응? 걔는 요거는 뭐 싸. 그러니까, 아니, 제가 주장이 이겁니다. 너 지금 부동산 시험 내가서 부동산 쪽에 시험 내라는 거야. 왜 자꾸 경쟁을 내고 있어? 왜 지 잘난 체 하고 있냐고. 그건 아니잖아, 분명히. 그래서 자, 보세요. 이유가 이거야. 우리 탄력성 공식은 가격분의 뭐예요? 수요잖아. 기울기는 수요분의 뭡니까? 가격이 가격. 그러면 이때 자, 다시 보세요. 탄력성의 값이 크단 말은 기울기는요. 작은 거야. 이리 가셔야 돼. 그 두 번째 보니까 뭐인가 하면 수요는 무조건 값이 마이너스지. 왜? 가격 양은 반대니까. 그 기울기는 마이너스 그냥 표시해주거든. 그 항상 이 기울기에서 마이너스 나오지 없다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숫자가 작은 쪽이, 그러니까 탄력성 값이 작은 쪽이 비탄력. 이번엔 기울기가 큰 쪽이 뭐요? 다시 탄력성이 뭐 있습니까? 이 값이 작은 쪽이 탄력성 값이 작은 쪽이 비탄력. 기울기가 큰 쪽이 뭐요? 비탄력이야. 반대니까. 응? 자, 이 말 아닙니까? 다시 할게. 보세요. 자, 1과 5가 있어. 역수지. 얘는 1분의 1 아니야? 5분의 1이지? 그죠? 이 값이 크면 5분의 1 0.2 아니야? 얘가 작아진다, 무조건.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야 돼. 나 같으면 기울기 잡겠어. 저 이제 탄력성 잡겠다고. 탄력성이 큰 쪽이 탄력이면 무조건 기울기는 뭐 있습니까? 작은 쪽이 뭐요? 탄력이야. 반대. 그거만 딱 기억하시라고, 문제 풀 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건물을 이렇게 암기하자고. 그냥 간단히 그래프 그릴라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러면 자, 문제 풉니다. 우리 그러니까 천재 문제 먼저 푸죠. 천재 문제. 59페이지. 꼭 기억할 거. 46, 48. 그 다음에 52. 요거 세 개 제일 중요해. 46. 공급은 언제나 현재 있는 시장 가치에만 반응 보인다. 기본 뒤에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뭐야? 수요이든 공급 무조건 가격에만 반응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 기억하시고. 48. 공급량은 적십니까? 그 다음 기입니까?
그 다음 게요. 그 다음 52. 훨씬 더 많이 발생되는 게 주거예요, 상업이에요? 상업이죠? 자, 그 다음에 53번 갑니다. 53번은 수요가 공급보다 크잖아. 그 수요가 탄력 아니에요, 탄력성이? 그 수요가 탄력이면 예, 수탄수죠. 수렴한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55번요. 자, 첫 기억은 탄력성인데 기억은 누가 더 크죠? 탄력성 값이? 수탄수지. 수렴이고 니은은 누가 더 크죠? 공급이지. 공탄발이지. 그죠? 자,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있습니까? 56번, 7번, 57번. 이렇게 장난치더라고. 마이너스 보지 마세요. 자, 다시. 기울기가 큰 게 탄력성 값이 작아야 돼. 기억은 현재 누가 더 크지? 공급이 더 크죠? 공급은 비탄력이에요. 그죠? 그 수요가 뭐죠? 탄력이지. 그 수요가 탄력은 뭐, 이거 뭐요? 수요가 탄력이래. 수렴이지. 자, 니은번은 보니까 둘 다 똑같지? 그 마이너스 의미 없어. 이거 뭐죠? 그러면 순환. 59번 이런 건 풀지 마세요. 요거 누가 낸지 압니까? 서울대에 있는 경자 교수가 있어. 지금 한 나이 한 40 됐나? 그놈이 시험 낸 거거든요. 그런 건 푸는 게 아닙니다. 자, 예, 문제 가보죠. 이제 44번 문제 갑니다. 자, 48번 말하면서 48번에 거기서 내가 봤은 이 문제 1번 가볼게요. 1번 누가 더 큰 거예요? 수요가 공급보다 큰 거지, 탄력성이. 그럼 결국은 수탄수 아닙니까? 수렴이죠. 자, 2번은 뭐 수요 공급 탄력성 같죠? 이거 뭐 나와야 돼? 네? 순환이지. 그 다음에 3번 통과, 4번 통과, 5번. 그러니까 4번, 5번 정리하셔야 돼. 수요는 뭐요? 적극적으로 변하지. 그죠? 5번은 뭐 있습니까? 그 다음 일정 기온이 변합니다. 그죠? 그 두 개, 4번, 5번 좀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 49번요. 자, 첫 번째 탄력성 나 있죠? 누가 더 크죠? 네? 공급이 더 크죠? 공급이 탄력이지. 공탄? 발산이고. 두 번째 탄력성 누가 더 크죠? 수요. 수탄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어? 기울기 값지. 아니다. 수요가 더 크지. 공급이 더 작잖아. 공급이 더 작다면 탄력성은 공급이 더 큰 거예요. 표현 자체가. 공급이 뭐 있어? 탄력적이면 공탄, 발. 그거만 기억하자고.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예, 요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예, 2장 46페이지. 야, 이거 애매모하네. 그래도 있죠? 요까지는 하자고요. 11번까지는 하자고요. 자, 자, 다시 우리 요거는요, 천재 문제에서 거의 핵심 요약이 있죠? 요거만 좀 정리할게요. 예, 62페이지. 자, 거기 내용만 정리하시는데, 자, 예, 가보자고. 첫 번째 핵심 포인트 1번. 예, 동그라미 1번은 중요한 이 말입니다. 일반 저하들과 다르게 반드시 뭐요? 지리적 공간 수반대.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 말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 자동차 살 때 보니까, 예? 자동차 살 때 어디 샀냐 이게 중요합니까? 어떤 제품, 어떤 가격이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나 땅 샀대. 그럼 반드시 묻지. 어디 샀냐 묻지.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 개념, 저 개념 거든. 반드시 뭡니까? 지역적 공간. 항상 지리적 공간 수반된다 이 말 하시라고.
두 번째 보니까 얘는 중요한 게 요건 그냥 가볍게 가죠. 하위 부분 시장 물으면 탄력, 비탄력. 세 번이나 된다. 탄력적이지. 그거 기억하시고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물건. 그 다음에 가격. 지역. 자, 유사한 똑같은 30평이 있어. 근데 가격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죠. 자, 가격이 같으면 같은 지역, 다른 지역. 응? 같은 지역이고 가격이 다르면 내려가시라고 문제 풀 때. 됐죠? 요건 항상 조심하시라고. 자, 두 번째 보니까요. 예, 우리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니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특성 가볼까? 자, 특성. 단하지 말고 요거만 하겠습니다. 우리 앞말만 따서 국수. 뭐 나왔습니까? 요까지만 쓰면 돼. 비비까지만. 나머지는 사실 뒤에 큰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자, 말로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 일률적입니까? 지역적, 개별적입니까? 개별적이죠. 수요 공급 조절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곤란한 거죠. 그 다음에 거래가 공개, 비공개, 조직, 비조직, 표준, 비표준, 비표준. 자, 그런데요, 비공개, 비조직 관련돼 있는 부동산 특성 뭐 여기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 나머지 밑에 있는 그 은행에 쭉쭉 올라가시면 돼. 다만 공사법의 규제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자, 그거에 보니까요, 예, 부동산 시장 기능. 했지, 아까. 뭐요? 예? 네. 자원 배분, 교환 기능, 가격 형성, 같음을 창조와 파괴,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양, 질, 조절. 근데 자원 배분 같은 말이 뭐예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 뭘 배분한다고? 공간 배분 이렇게 하시라고. 그 다음 밑에 있는 4번 요건 지문 딱 한 개만 기억하시라고. 다 필요 없으니까. 자, 그 동그라미 1번, 2번을 정리하셔야 돼. 무슨 말이냐? 참 이거 제가 한 번도 설명한 적 없어요. 그런데 얘는 시험 낼 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택은 물리적 측면과,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만족, 즉, 효용적 측면 두 개 있어요. 이럴 때 수량으로 측정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하다고. 갑니다. 자, 요거 몇 개 분필? 두 개죠? 그럼 물어보자고. 자, 집은 여보세요. 창원지역에 30평 하나, 60평 하나, 90평 하나. 집 몇 개? 3개입니까? 내가 봤을 때 6개인데? 6개. 아닌가? 30한 개면 60은 2개 아닌가? 90은 3개 아닌가? 맞잖아. 아니에요? 얘가 1개면 얘는 2개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요거 1개지. 이것도 1개예요? 이거 반개 아닌가, 이거? 맞잖아. 맞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이 말이 이 말. 그래서 우리, 자, 물어볼게요. 그게 왜 그런 이유가 있어. 자, 그래서 집은 우리 1개, 2개 합니까? 1채, 2채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개가 아니라. 유닛이란 단위를 씁니다, 단위를 갖다가. 그럼 결국은 얘는 물리 측면에서는 수량 측정 못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채란 말 내가 느끼는 만족이거든. 결국은 얘는 뭐 수량 측정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걸로. 응?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때 이거 묻는 거예요. 물리적 측면에서는 다 똑같아, 집은? 다 똑같아? 아니, 집은 다 똑같냐고. 왜 똑같은 801, 802 있지 않습니까? 801하고 5억이면 무조건 802는 무조건 5억입니까? 그거 아니잖아. 분명히 5억 3천, 5억 천 할 수 있지. 왜 각이 틀리냐고. 응? 동일한 물건, 그러니까 같은 모양이지만 위치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잖아, 이건. 그러니까 절대 물리 측면에서는 이질적 측면이라고 이게. 요걸 기억하시라고. 이질적 상품이지만, 예? 자, 다시 할게. 보세요. 이 효용이란 말이 다른 말 내가 느낄 만족이야. 만족을 보통 쓸 때 이걸 뭐라 생각하면 서비스란 말 쓰는 서비스. 같은 건데, 자, 물어보죠. 여기 있는, 창원역의 60평 대충 얼마입니까? 어디 갔어? 대충 얼마? 네? 7억 정도. 서울의 강남이 25평이 7억이야. 실제? 그런데요.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느낀 만족을 돈으로 표시한 게 가격이라고. 그 서울의 강남의 25평과 여기 있는 창원 60평은 내가 느끼는 만족은 같다는 거야. 왜? 만족을 표현한 가격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런 서비스 측면 느끼는 만족을 통해서 뭐 있습니까? 동질적인 상품 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 말이 좀 중요하다고. 이 내용은. 응? 그래서 보통 우리 주택 측정할 때 서비스란 내가 느끼는 만족을 통해 측정한다 이런 말 표현이거든, 표현이. 그러니까 다 빼고 요거만 기억해. 요거만. 됐죠? 네, 그거 아시면 돼. 자, 문제 풉니다. 자, 우리 저기 있는 천재부터 볼게요. 자, 천재에서 꼭 기억할 거. 자, 첫 번째 거기 있는 2번, 3번 두 개 비교하셔야 됩니다. 2번, 3번. 특히 3번이 중요하죠. 똑같은 아파트지만 지역이 달라지면 가격은요 다른 거죠. 자, 그다음 쭉 넘어가서 7번, 8번. 주로 장난처럼 8번 장난 많이 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17회, 19회, 22회 때 시험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는지 압니까? 이렇게 시험 나왔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균질적인 시험 났다고. 그건 아니지? 개별적이죠? 네, 허리 장난쳐.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부동산 시장 특성이 나는 순간 일반적으로 것을 비교하는 거 말듯이. 그 다음에 자 9번은 이건 보통 시험 나온 틀린 말을 한 번 낸 적 없어. 굉장히 시험 많이 나와 이건. 그래서 핵심이 뭐야? 수요 공급 조절 곤란하다 이거만 보시면 돼. 그 뒤에 단기를 할 필요 없어. 넘어갑니다. 자 같은 말이 이거요. 자 9번, 10번, 11번 다 같은 거야. 9번, 10번, 11번 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거래가 공개, 비공개. 비공개죠. 자, 그런데 조심할 건 12번 다시 정리할게요. 12번. 비공개적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면 이런 비가액성 관련성이 있다,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공개는 개별성이잖아. 비가액은 뭐예요? 용도 다양성이 이게. 이게 우리 과거에 시험 나기 굉장히 문제 어려웠던 거예요. 이 지문이. 그 다음 13번. 자, 같은 거고요. 14번 갑니다. 14번 뭐요? 개별성. 여기 키워드야. 그래서 비표준하지? 그런 결과 대체관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요. 15번 정리하시고. 자, 나머지 내용강이 쭉 흘러가세요. 쭉 흘러가시고. 예. 네, 다른 건, 그럼 27번, 28번 가볼까요? 자, 27번부터 이건 뭐야? 부동산 시장 기능인데, 그 중에 본다면 28번,
예, 무슨 기능이죠? 배분 기능이 있다는 거죠. 29번 교환 기능이 있지. 30번 양과 질 조정 기능이지. 뒷장과 보이 31번 가격 형성 같은 말이 가격 창조와 파괴 기능. 자, 좀 특이한 게 뭐 있냐? 일단 걸어보시고요. 33번 핵심이 뭐 있습니까? 공간 배분. 같은 말이 뭐라고? 자원 배분. 자원 배분.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문제 풀게요. 자, 가보자고요. 자, 46페이지. 1번은 그냥 단지 완전 경쟁시장과 분리되는 개념인데요. 자, 1번은 자, 우리 부동산 시장 마시면 돼요. 자, 1번 다 보지 말고 이런 불완전 경쟁 시장 대신 부동산 시장 쓰자고. 우리 시험 이렇게 안 나거든요. 완전 경쟁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시험 나오게 돼 있어, 문제는. 그래서 우리 그 불완전 대신 부동산 시장 생각하시라고 해. 자, 그 중에 특히 조심할 거 세 개만 기억하죠. 자, 다시. 부동산 시장은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입니까? 한정된 수요자, 한정된 공급자예요. 한정된 수요자, 공급자. 이유. 왜 한정돼 있는 수요자, 한정된 공급자 있어? 그렇지, 고가성이야. 그 말 중요한 거예요. 나 같은 앞으로 그런 말 시험 내겠다고. 다시. 시장의 진입과 태그가 쉬워? 어렵지, 뭐 때문에? 오케이, 고가성. 그 다음에, 예, 일물과 법칙 쓸 수 있어? 없지. 무슨 성? 개별성. 여기까지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 자, 이 문제 2번 갑니다. 2번에 1번 갑니다. 키워드 뭐요? 소수, 판매자, 구매자, 무슨 시장? 불안전해진다. 2번 키워드 뭐요? 국지적. 3번 뭐 있습니까? 유사 부동산이면 부분 시장별로 서로 부분 시장별 이 말 뜻이 뭐요? 예? 지역별로 다른 가격 형성된다는 거지. 서로 다른 가격 형성된다. 자, 그 다음에 4번요. 한적의 부동산 시장은 멀리 떨어진 다른 부동산 시장의 연계관계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이 뭐예요? 문제 묻는 게 수요, 공급, 조절 곤란성 묻는 거지. 공급은 장기간 이루어진다 이 말이니까. 자, 그 다음에요. 문제 3번에 1번. 이런 문제는 치워버리세요. 알 필요 없습니다. 이런 단기가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거? 그건 알 필요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수요 공급 곤란, 조절 곤란이 중요한 거지. 2번. 요건 기억할 게 뭔가 하면요. 고가성이라는 말의 핵심이야. 한정돼 있는 수요자, 한정돼 있는 공급지 있다 이 말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도 자금의 유용성 결국 이 고가성. 자, 정리할게. 자, 말할게. 우리 고가성 관련된 부동산 특성이 3개 있어. 예, 한정된 수요자, 한정된 공급이 존재한다. 두 번째, 시장의 진입과 태그가 곤란하다. 세 번째, 자금의 유용성과 관계 깊다. 요 3개 암기하시라고. 자, 4번 갑니다. 부동산 그런 고대 사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거래 비공개죠. 그 다음에 5번. 정보 공개되지 않거나 불안전한 결국 뭐요? 정보 비공개 묻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갑니다. 4번 보니까 핵심 뭐가 있습니까? 개별성, 조직, 비조직. 2번 개별성, 표준, 비표준. 비표준 어렵죠. 3번 예, 부동산 시장 공간 배분 기능이 있죠. 4번 예, 자원 배분 및 수급 조절 기능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잠시만요. 수급지를 빼버리자고요. 자원 배분 기능 쓰자고요. 우리 분명히 기능은 딱 5개 아니야. 수급 조절은 결국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거 빼버리자고. 좀 표현 이상하니까. 자, 그다음 5번요. 지대 지불 능력 있다는 토지 이용의 유형 결정된다. 자, 요 말은요. 잠시만요. 요 말 같은 말이 자원 배분이야. 자원 배분. 토지 이용 결정 같으면 자원 배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창원적 전체가 주거지역입니까? 아니잖아. 필요한 만큼 상업, 주거, 공장, 토지 이용 결정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공간 배분 같은 말, 자원 배분 같은 말이 공간 배분, 토지 이용 결정. 또 같은 말이에요. 같이 묶어 보시라고. 자, 그다음에 예, 5번은 그 볼 필요 없으면 딱 한 개만. 자, 5번은 좀 이거 묻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은 형성된다. 같은 말 창조와 파기 기능 이 말 마시면 돼. 그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자, 16번 문제 갑니다. 6번에 1번 가보. 자, 몇 개 묻는 거죠? 1번. 토지는 생산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환가치, 이런 교환가치 있죠? 교환가치 뭔데? 매매. 사용가치는 뭐? 임대. 둘 다 있어요. 교환가치, 사용가 둘 다 있습니다. 2번은 뭐 있습니까? 상품 물리적으로 동질합니까? 다르지만, 그죠? 다르지만 경제 법질 성질이 다르더라도 상품 성격이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D가 맞는 거지? 고가성 때문에 내 가계치를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니얼번요. 이해되겠습니까? 깔끔한 이 말은 우리 옛날에, 자, 잠시 공인중개사가 아주 뭐 일반화되기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33은 보통 한두 달만 팝니까? 한 3년 5년 갖고 있죠. 그럼 내가 현재 중개업자야. 업자면 얘가 다시 나한테 올 확률이 있어? 거의 없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 과거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독박 씌우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매 기간이 워낙 오랜 시간 걸리니까 우리 고객가 그와 같이 뭐 있습니까? 앞에 있는 고객과서 연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 뜻이요. 그래서 내구 여량이 길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있습니까? 부동산 상품은 제 규모의 수요가 긴 편이죠. 길다. 자, 미연번의 개별성 때문에 대체성이 있습니까? 없죠. 시장 분석이 불편하죠. 용이하지 못하다. 그럼 몇 번이 맞는 거죠? 한 개밖에 없죠? D번 넘어갑니다. 자, 7번요. 1번 부동성 외부 효과 OX 맞는 거지? 2번 지역 수요 의존하기 때문에 그만큼 적정 가격 도출이 잠시 보세요. 얘는 분필은 주변 환경 영향 받습니까? 받지 않는 결과 서울에서 배관하면 여기도 얼마요? 그 적정 가격 도출이 쉽지. 근데 이 집이란 건 뭐 지역에 많이 의존하거든요. 그런 결과 강남과 여기 있는 창원 가격 같습니까? 그래서 지역 수요 의존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 도출이 곤란하다. 그 다음에 내구성 때문에 이거 자, 이 말입니다. 매매 임대차, 즉 가격과 임료가 동시에 발달되는 건 뭐 있습니까? 영속성이지. 같으면 내구성이지. 그 다음에 리얼번 내구성에 인해서 저량 분석도 중시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부동 토지를 필요함으로 상품 유통성은요 낮죠. 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8번. 자, 물리적 관점은 이질적, 동질적. 이질적, 그거 보시고, 그 다음 다 버리시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거. 자, 주택은 용도 측면 같은 말, 서비스 측면, 동질적, 이질적. 7번 보시고, 무조건 물리 반대 효용. 효용 같으면 용도. 원래 용도 안 씁니다. 용도 다른 걸 바꾸자고. 용도 쓰지 않고 효용적 측면이야. 용도란 말고 효용 다른 거예요. 그거 바꿔 쓰자고. 효용적 측면 동질적이죠. 같은 말 4번. 서비스 같은 말 뭐요? 효용. 그래서 마지막 5번 가볼게요. 주택시장 분석은 물리적 관점을 분석합니까? 아니면 저기 있는 효용적 측면을 분석합니까? 효용적 측면. 됐죠? 결론 다 버리시고 요것만 기억하세요. 물리는 이질, 동질, 이질, 서비스는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9번, 10번 했고, 그 다음 11번은 요건 요거 과정이네. 11번부터는. 자, 요건 다음 주부터 할게요. 다음 주 할 건데, 다음 주는 쭉
조금 더 나가서 여기까지 하려고 생각합니다. 70 3페이지까지 한번 해보세요. 3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정책에서 여기까지 해보세요. 정책이 우리 천재 문제 있죠? 천재 보시면 여기까지 해보세요. 67페이지부터 해서 108페이지까지. 이런 무조건 중요한 건 이 천재 있는 분이 문제 읽어보시면 기출문제 중요합니다. 그걸 중심을 딱 세워야 된다고. 사조가 한번 있습니까? 각각의 키워드를 찾아보라고. 찾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책에 있는 문제. 그 중심이 딱 쓰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고려 하시고. 오늘 했던 것은요, 말로 그냥 한 2분 할게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유량, 저량 꼭 공부하셔야 돼. 곡선상, 곡선자체 비교하셔야 돼. 이런 가격에 대한 설명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예, 중요한 건 대체제 보완제야. 그 다음 균형시장이 뭔지 알겠지? 수요 공급 이동했을 때 균형 가격. 그 다음 탄력성이 묻는 게 제일 먼저 계산 문제. 그래서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에서 교차와 소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중요한 거지. 교차는 플러스가 대체제 마이너스 뭐 있으면 저기 보완제지. 소득은 플러스가 정상 마이너스가 열등. 근데 가격 탄력성은 이 무조건 플러스야 표현할 때. 근데 얘는 뒷말이 숫자가 중요하다고. 뭐 0.7, 1.3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 보시고 탄력성은 특히 그 외에 묻는 게 뭐 묻습니까? 이 묻는 거지. 탄력성 크기 결정.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탄력과 비탄력이 있을 때 누가 변하면 가격이 더 크냐 적냐? 누가 더 크지? 비탄력이. 완전 비탄력은 누가 불변이야? 완전 비탄력. 양이야. 완전 탄력은 가격이죠. 탄력, 비탄력, 탄력 크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경기 변동은 뭐 대충 개념 파악될 것 같아 보니까. 다만 거미집이 아직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라고. 대충 9월 넘으면 대충 아마 볼 것 같아. 누가 들어갈, 얘가 들어갈 때는 판단 쓸 것 같아.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기능은 여기서 이거는 글쎄 참 체력이 계력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한 4, 5년만 하면 툭툭 튀어나오거든. 내용은 쉬운데. 안 하자니까 그렇고 하자니 하여튼 그런데 이런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봤을. 예, 그래 보시고 나머지는 다음 주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